오늘 설교가 좀 많이 1부, 2부부터 쉽지 않은 설교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참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설교를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은 부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우 관계, 직장 동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맺은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관계가 또 부부 관계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넘쳐서 결혼했는데 나는 더 외로워졌다. 여러분은 아니시죠? 설교는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갈등이라는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부부 간의 갈등 관계다 그러면 외로움을 느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이혼으로 추락하는 단계 첫째가 갈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각방을 써요. 2단계가 각방 써요. 남편은 찬 데서 자기를 원하고 아내는 따뜻한 데서 자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남편은 뽀스락거리면 또 깨. 근데 여자는 아무리 뽀스락거려도 아침까지 자. 이러면 서로 나 너 때문에 잠 못 잤다 이 말이 듣기 싫으니까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각방을 쓰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건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잠을 깨더라도 부부는 한 방을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은 기도할 그 이외에는 각방 쓰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냥 배우자 생각하는 의미로 각방 쓰고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밤부터 회개하십시오. 2단계가 각방이고 3단계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밥을 해주지 않는다, 돈 벌어다 주지 않는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안 해요. 이게 3단계고 4단계에 가면 이제 주먹이 올라갑니다. 폭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5단계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서로 행복 찾아 갑시다. 그래서 결별하게 된 이게 이제 가정법원에서 연구한 이렇게 이혼의 단계가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첫 단계가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람은 누구나 갈등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갈등을 극복하는 능력, 이 지혜, 이 기술이 있느냐? 모두가 다 똑같은 갈등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갈등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갈등이 문제가 안 되고 다 이렇게 풀려져요. 풀려집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갈등의 원인은 큰 것이 아니에요. 남북 통일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예,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다 누구든지 결혼하면 나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된장국 너무 염분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 신랑 고혈압 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태리 스타일 아침을 준비하는 거예요. 프레시한 이 채소,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또 칼슘이 필요하니까 우유 한 잔, 그리고 아주 정확한 영양분을 이렇게 해서 토스트를 만들어요. 자기야 먹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밥하고 된장국하고 김치가 있어야 밥이지, 이건 간식이다. 그러니까 아유, 이 무식한 인간아, 이게 현대인이 얼마나 멋진 아침 식사인데, 이? 그래도 솔직히 어떻게 또 그렇게 무식한 인간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요즘 대세야. 예. 그러니까 이제 웃겨 정말.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 남편은 아내 깰까봐 살금살금 냉장고 문 열고 우유 한 잔 딱 하고 살금살금 간대. 그럴 때 남편이 그래. 그러면 남편이 그래. 아, 너도 그런 남자 만나죠. 뭐달라 나를 만나냐. 이 사건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각방 쓰게 되는 거예요. 이 개 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이게 큰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네. 오늘 본문이 이 설교 제목은 갈등이고,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에요. 아마 이 본문을 딱 읽으면 이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게 이 가나 혼인잔치가 주는 이 메시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물 같은 인생이 예수 만나면 이렇게 진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 본문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이 이거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사역 방법에 대해서 훈련하는 그러니까 물이 주인을 만날 때 그 얼굴이 붉어지는 것처럼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이런 사역을 하는 이 사역이라는 방법을, 이게 사역이 뭐냐, 미니스트리가 뭐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 주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와서 예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어머니, 이 집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어떤 사명자는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포도주 떨어지는 것을 책임져 줘야 될 위치에 나는 있지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랑이야. 분명히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시킨 대로 해라. 그러고 사라진 거예요. 제자들아, 여기에 물 항아리 얼마나 있어?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요. 갖다가 물을 채워라. 다 채웠습니다. 갖다 나눠줘. 포도주 필요한 사람에 나눠줘. 그런데
제자들의 손끝들이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이걸 느끼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구나. 이거에 대한 굉장한 그 사역의 그 믿음, 이 사역의 놀라운 것을 확신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신랑을 불러요. 여보시오, 빨리 와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숨겨두었구나.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훨씬 진한 포도주로, 아주 극산품 포도주로 만드셨고, 그 모든 취한 하객들이 만족감을 얻은 거예요. 사역이란 뭐냐? 사역의 대상을 만족시켜 주는 거다. 행복이란 뭐냐? 만족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원리와 동일해요. 오리 가기 원하는 자에게 심리가 주는 거다. 이것이 미니스트리다. 이것이 사역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사역이 뭐냐? 사역이란 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그 위치에 꼭 서 있지 않더라도 그들이 원할 때 그냥 마지못해서 신흥내는 게 아니고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이 상태, 오리 가기 원하는 자에게 심리 가주는 이것이 바로 미니스트리다. 이것이 사역이다. 이것이 제자들의 사역이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지 1호가 어디죠? 가정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잘 맞추셨어요. 미니스트리, 사역의 1호는 누구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나 건들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아름다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김현성 집사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배우자 중심의 사람이고. 예? 예. 좌우지간 철학적인 대답에 국민 여러분이 놀라셨죠? 자, 선교지 1호는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사역의 대상 1호가 누굽니까? 배우자예요, 배우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멘은 크게 하시는데, 아멘 한 사람 중에 아니 전혀 아니요 이런 사람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교지 1호는 가정이고 사역의 대상 1호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자식이 1호가 돼서도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 부부관계예요. 이 관계가 빗나가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 문제가 옵니다. 사역의 대상 1호가 누구라고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누구든지 시집가거나 장가가거나 결혼을 하면 나는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거다,
그런 꿈과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나는 이 자녀에게 최고의 엄마, 최고의 아빠가 되리라, 그런 결심을 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20살이 딱 됐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아빠는 나쁜 아빠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아빠에게 대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은요, 소통이 열려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자녀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중에 놀라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위해 20년 동안 헌신해 왔는데 그게 무슨 얘기니? 또 자식에게 그 말 듣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 배우자에게요. 배우자에게 그 말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당신은 참 나쁜 남편이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러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잠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 큐, 액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자기 차를 열심히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닦고 보니까 자기 차가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헛다리 짚었다. 그게 뭐냐면, 아내가 왜 나한테 나쁜 남편이라고 그러고 자녀들이 왜 나한테 나쁜 아빠라고 그러냐. 나는 헌신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식이 바라는 건 주지 않았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만 줬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야. 내 스타일로 좋아하겠지,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오늘 선교지 1호는 가정이고 사역의 대상 1호는 배우자다. 그러면 내가 나쁜 배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내가 바라는 게 뭘까? 남편이 바라는 게 뭘까? 이제 전문가들의 지식을 이제 이용해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자상한 애정 표현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일 중심이기 때문에요, 큰 건을 해야 아내에게 점수를 많이 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파트 하나 사줬다 그러면 30점짜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승용차 하나 사줬다 20점인 줄 알아요. 그리고 목걸이 큰 비싼 거 하나 사줬다 이러면 30점인 줄 알아요. 근데 아내가 느낄 때요, 그 점수는 1점, 2점밖에 안 돼요. 진짜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자상한 애정 표현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당신 같은 훌륭한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 닭살 돋으려 그러죠? 당신은 민낯이 더 예뻐, 더 예뻐. 역시 옷걸이가 좋아서 그런지 너무 예뻐.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20점, 30점, 50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말만 잘해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닭살도 없고 더 난 전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죠. 그러나 가정, 성교지 1호는 가정, 사역의 대상 1호는 배우자예요. 미니스트리, 그게 사역이에요. 여기에 반해서요,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은 성적 만족이에요.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게 성적 만족이 얼마나 큽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요, 자상한 애정 표현이에요. 이게 나는 여러분 헛다리 짚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2부 예배 때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약간 했었는데 그냥 오늘은 안 하고 3부 때는 안 하고 이제 성연분과 이 얘기 두 마디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남편은 갈등 중에 성관계로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여성은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성관계는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게 된다. 그렇게도 읽기가 싫습니까? 주여. 두 번째, 크리스찬 부부의 성관계는 본인의 만족이 아니라 배우자의 만족을 위한 섬김의 사역이라야 한다. 목적 자체가 배우자 중심이라야 한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대화의 짝이 되어주기를 바라죠. 참, 대화의 짝이 되어주기 바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대화에 실패를 해요. 자,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큐, 액션. 회사 동료죠. 되게 부장님, 되게 멋지시다. 꼭 시인 같으세요. 부인인 줄. 표정을 보셔요. 오늘따라 노을이 정말 아름답네. 이 인간이 미쳤나? 야, 재밌는데요? 어머, 웬 선물이에요? 와이프 하나 샀어? 사모님 너무 좋으시겠다. 선물 앞에서 좋으시겠다. 저거죠. 이 인간이 미쳤나? 저 합창을 하고 계세요 지금. 어머, 가족 사진이에요? 애기들은 정말 예쁘다. 예쁘지? 그래서 셋째 낳으려고. 진짜요? 몰라요. 좋겠다. 좋으시죠? 사모님은 뭘 하세요? 어? 셋째? 이 인간이 미쳤나? 조용히 좀 해. 정신 사람 죽겠어. 날 꼬라고. 애들이. 아, 야야, 다쳐. 내가 넣어줄게. 고맙습니다. 부장님은 힘이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표정을 보세요. 칭찬받으면 저 표정입니다, 남자는. 이 인간이 미쳤나? 혼자 좀 어떡하냐고? 아, 일이네. 야, 이건 좀 포장이 이상한데요. 이 부부가 굉장히 사랑하는 부부 맞죠? 아니 남편 허리 무리 올까봐 그 무거운 거 자기가 들고 가잖아요.
굉장히 사랑하는 부부 맞아요. 그죠? 근데 이 집의 대화에 뭐가 문제죠? 진짜 사역의 대상 1호가 배우자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부장은 그 여직원한테 잘할 필요 없어요. 또 그 여직원도 시집 갔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너무 자기 배우자를 외롭게 해요. 대화에 뭐가 문제죠? 존중이 없어요. 조심성이 없어요. 우리는 함부로 해요, 함부로. 예,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요. 근데 조심성이 없어요. 진짜 잘해야 될 사역의 대상 1호가 배우자인데, 여러분 해외여행 가가지고요, 예? 다른 커플들 막 사진 찍어주고 있죠. 그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서 이것 갖고 저것 갖고 그러면 열받아 버려요. 왜? 다른 부부는 그렇게 남편이 잘 섬겨주다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저녁에 숙소 들어가서 이것 갖다 줘 저것 갖다 이렇게 뿔타고 요만큼 나버려요. 그래갖고 저녁 내 싸우는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 포커스를 잘못 맞추는 게 그런 점이에요. 해외여행을 커플끼리 가더라도요, 사역의 대상 1호는 배우자예요. 예. 왜 다른 커플 사진 찍어주라고 하면 찍어줘요. 계속 충성하다가, 그리고 자기 진짜 배우자는요 너무 외로워요. 주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네 아내, 네 남편 외롭게 두지 말아라. 너무너무 외롭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요, 알다가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배우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가 멍청한 것은 생각 안 해요. 지가 무식한 것은 생각 안 해요. 자, 한번 봐보세요. 큐, 액션. 아니 이번 주 금요일이 여자친구 생일이거든. 근데 기말고사도 금요일 아니냐. 그래갖고 내가 기말고사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날 못 내려갈 것 같다 그랬어. 그게 뭐 알았다 그러더라. 그래갖고 내가 그럼 그 다음날 토요일날 내려갈게 이랬거든. 그랬더니 아 내려올 필요가 없다냐. 생일도 아닌데 뭐다니 내려오냐고. 아 그래가지고 야 그럼 시험 보지 말고 금요일날 내려갈까? 그랬단 말이야. 근데 시험 보래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야 그럼 나 토요일날 내려간다 이? 이랬단 말이야. 아 그랬더니 아니 토요일날 또 생일도 아닌데 뭐다니 내려오냐고 또 그냥. 아니 그게 뭔 말이랴? 아 내 말이. 야 여인들아 너희들이 말 좀 해봐야. 나는 금요일날 내려가는 게 맞냐 아니면 토요일날 내려가는 게 맞냐? 뭐가 정답이네? 그래도 금요일 아니야? 그냥 병신. 상등신이다, 상등신. 진짜 몰라서 그러나? 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냐? 아 나 모르겠다니까. 올바른 너의 행동은 금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니다. 그럼 뭔디? 여자친구 이름 뭔데? 애정이. 애정아.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연병. 아 뭔 헛소리여. 네 여자친구는 네가 금요일에 오든 토요일에 오든 내년에 오든 아무 상관이 없단께. 네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은 요일이 아니라고 이런 등신아. 예를 들어줄게. 자, 내가 이사를 했어. 근데 집이 새 집이야.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가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와가 계속 기침이 난다. 이때 남자친구가 들어왔어. 내가 물었지? 자기야,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가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문을 여는 게 좋겠나 닫는 게 좋겠나?
이때 남자친구의 올바른 대답은 그래도 차라리 매연이 낫지 않나? 아니지. 문 닫고 페인트가 낫지. 매연이 맞나 본디? 환장한다 환장해. 아, 그건 뭔디? 둘 다 아니다. 정답은 괜찮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지랄을 한다, 지랄을. 야, 뭔 뻘소리야, 그게. 아, 쥐가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물어봐 놓고는 뭐 연병할 소리 하고 앉았대?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 쥐가 물어봤잖아.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아 유은병아 그건 그냥 하는 소리 아니냐. 지금 내 상태가 이렇다. 근데 어찔까? 아, 우짜기는 뭘 우째. 문을 열든지 닫으라니까? 저 반피 아이가.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전에 내가 지금 아프다,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이게 포인트라고. 연병. 야,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자꾸 한번 물어봐봐라. 어? 야, 지가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물어본 여자한테 너 시방 괜찮냐? 라고 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내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거 제대로 답하는 남자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아,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어본 적 없으시죠? 예. 이게 남성과 여성의 대화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바보 같고 안 바보 같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남성과 여성의 사고 구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잘 들을 필요가 있죠. 우리 전라도 사람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금요일 날 여자친구가 생일이에요. 근데 그날 기말고사야. 야야 어찌했었거나 해. 계속 야야 어찌했었거나 해. 야야 어찌했었거나 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야 어찌했었거나 해. 네 보고 싶어 죽겠는데 딱 그날 기말고사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듣던데 하면 괜찮아. 그 마음으로 충분하거든요. 지금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돌아볼 것 같아. 그러면 야야 병원에 가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문을 열거나 닫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이 아프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거는 대화의 자리예요. 대화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 네. 내가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 병원에 가야 할까? 너무 아프겠다. 이게 최고의 남편이죠. 최고의 남편. 사실은요, 아내는 남편과 대화하기 위해서 퇴근하기만 기다려요. 근데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회사에서 너무나 과중한 스트레스와 업무, 또 상사, 고객들의 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서적 고갈 상태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뻥긋하기도 싫은 마음으로 들어와요. 얼굴이 어두워서 들어오면 그때 아내는 이제 대화의 상대가 왔다. 그래 조잘조잘 막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 남자의 얼굴은 더 어두워지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배우자는요, 나를 무시한다라고 느껴요.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회사에 나가서 지금 이 뻥긋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차 있다. 그러면 문자를 보내요. 나 오늘 배터리 방전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조용히 30분, 1시간 지나면 배터리가 충전이 되거든요. 신령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할 때 좀 말에 조란 점이 있어서 제가 잘 못하더라도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대화 상대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반면에 남편은 아내에게 취미 활동의 짝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예.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바라는 게 신뢰보다는 아름다운 외모예요. 그래서 성형수술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웬만하면은 맞은 신분은 할 수 없지만은 보톡스도 맞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정교하게 창조한 그 인물이 제일 잘생긴 인물이에요. 또 사람은 10대 때도 멋지지만요 50대 때도요 주름살 생겨가면서도 멋이 나와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웬만하면 일본 여인들은 시집 가잖아요. 그러면 화장을 하지 않아요. 언제 화장하느냐? 남편 퇴근할 때예요. 그런데 민낯 이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 그러잖아요. 마음을 단장해라. 예, 거기서 훨씬 더 아름다운 인간미가 나와요. 속을 넓게 쓰고 속을 따뜻한 게 이리 쓰잖아요. 그러면 훨씬 인간미가 더 멋지게 나타나요. 결국은 내모가 외모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외모가 바로 그 중심의 표현이에요. 무엇보다 마음을 단장할 때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경제적인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돈을 잘해요. 경제적인 안정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아늑한 가정 환경이에요. 아늑한 가정 환경. 근데 아이가 계속 크고 있고 어질고 있고 두 아이를 보고 있다. 그러면 아늑한 환경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야, 오늘 아이들하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했구나. 고생 많았네. 내가 좀 빨리 해줄까? 이러면 100만 불짜리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배우자는 나의 사역의 대상 1호가 배우자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욕구를 채워달라는 것보다는 언제나 배우자 중심의 그 사역,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제자의 삶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가사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야 오늘 빨리 하느라고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 내가 해줄 건데 좀 기다리지 그래서. 말이라도 해요. 말이라도. 그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가 있대. 입을 찢어야 돼요. 야야 너무 수고했구나. 이게 바로 배우자를 외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진짜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존경과 칭찬입니다. 아내의 칭찬이 굉장히 힘이 돼요. 여보, 나는 당신 없으면 나 못 산다. 어쩌든지 오래 살아야 돼. 당신은 참 대단한 남편이야. 정말 하기 싫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요? 미니스트리, 사역의 대상 1호가 그거예요. 보세요. 주는 자가 주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러니까
먼저 주려고만 하면 계속 와요. 이러면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선순환. 근데 받으려고만 하면 악순환이 이루어져요. 너 왜 나 채워주지 않니? 이렇게 해줘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감정 계좌가 있어요. 사랑의 감정 계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결혼 전에는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계속 그 필요를, 요구를 채워주죠. 정성을 다해 채워주죠.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 계좌가 계속 상승되는 거예요. 결혼 딱 하고 난 다음부터는 네가 이제 나 채워줘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엮이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 계좌가 계속 입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얘들하고 너무 수고했다. 여보, 오늘 직장 생활에 너무 힘들었겠다. 오늘 당신 월급 통장에 들어왔대. 너무 고생했어. 정말 당신은 대단한 남편이야. 서로 이게 미니스트리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 이것이 행복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에 따뜻한 주님의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십시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두 손에 주님을 닮은 섬김이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선교지 이루는 가정이고 사역의 대상 이루는 배우자입니다. 너 네 남편 너무 외롭게 하지 않았니? 너 네 아내 너무 외롭게 하지 않았니? 네 아내가 바라는 게 뭔 줄 아니? 네 남편이 바라는 게 뭔 줄 아니? 너는 돕는 비필이야. 하나님, 제가 참 못난 아내,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섬기는 훈련을 하나씩 해보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